수술실 앞 의자가 두 줄로 차갑게 줄지어 있었고 형광등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수술 안내 방송이 또 울렸고 천장 스피커에서 흘렀고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병실 슬리퍼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물병 2개가 발그락거리며 부딪혔습니다. 입원 수속 때 받은 비닐 서류 봉투를 쥐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거칠어 손바닥을 자꾸 긁었습니다. 옆자리 보호자들은 모두 전화기를 귀에 붙였고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며 초침 소리를 세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는 체온과 혈압을 적던 손이 지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앞으로 노란 종이서 판을 들고 왔습니다. 펜 끝이 클립에 걸려 딸깍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는 제 명찰을 찾듯 시선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아니시죠, 지금? 여기 서명은 보호자만 됩니다. 저는 물병을 내려두고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서 종이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봉투 안쪽에서 2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수술 동의서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눈동자가 크게 서류 위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갑자기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세게 쾅쾅 두드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딸이라고 부르던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확 잡아채려다 멈췄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빨갛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호흡 소리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끝이 자꾸 갈라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보호자예요? 간호사는 서류를 다시 보며 말끝을 삼키듯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들고 한 줄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관계란에 적힌 2글자, 그리고 제 이름 옆에 표시. 그게 복도 공기를 바꿨습니다. 여자는 순간 얼어붙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삐끗했고 통화 연결음이 엉뚱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며 작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레. 이 서류는 언제 준비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고 서명란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펜을 잡지 않은 손이 오히려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 다짐을 하기까지 저는 병원에서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 입원하던 날도 비슷한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접수창구 유리 너머로 번호표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서류를 제게 제 손에 쥐어주고 돌아갔습니다. 필요한 건 다 적어놨어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보호자 침대가 없는 간이 의자에 몸을 접었습니다. 비닐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어르신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산소통 밸브가 새는 소리와 모니터 삐삐음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만지며 온도를 맞추려 몇 번이나 덮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간호사 발소리가 복도를 훑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눈을 뜬 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식사 트레이를 환자 침대 옆에 놓고 죽 한 숟갈을 떠서 입술에 조심히 가져갔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 전체에 또렷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턱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저는 말 대신 손을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주사 자국이 파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늘, 병원에서는 늘 먼저 나옵니다. 설명도 결정도 모두 그 한 단어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늘 제 뒤로 지나갔습니다. 가끔 보호자들이 오면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구두가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침대 옆에 서서 차트만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손을 잡는 시간은 분 단위로 짧았습니다. 사진을 찍듯 웃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마다 병실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담요를 다시 정리하고 호출벨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실에 물어볼 때도 저는 늘 한 발 뒤에서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설명은 저를 비껴갔습니다. 늘. 오늘 보호자분 오셨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고르고 잠깐 목을 만졌습니다. 없어요. 잠깐 들르신대요. 그 말이 끝나면 늘 간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제 등 뒤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유난히 수술이라는 단어가 자꾸 병실 안을 떠다녔습니다. 혈압 수치가 적힌 종이가 침대 끝에 붙어 있었고 의사 회진 때마다 저는 펜 끝이 그 숫자를 짚었습니다. 수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도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꼬고 풀었습니다. 가족들은 없었고 그날도 전화를 해도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혼자 진료 일정표를 사진 찍고 약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밤에는 수술 동의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웃지 않고 보호자 오시면 설명드려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혀끝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서 오늘 수술실 앞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실 문 앞에서 시간을 다시 확인했고 마취과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며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제게 보호자 확인을 요구했고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서류 2장을 저는 준비하는 동안도 저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장과 서명을 손끝으로 다시 만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글자가 검은 잉크로 박혀 있었고 발급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복도에서 달려온 여자는 그 날짜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짧게 흔들릴 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 칸에는 이미 제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글씨는 늘 병실에서 메모하던 글씨와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 확인했고 서류가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보호자 한 명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딸이라던 여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취소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의사의 눈 밑에는 짙은 밤샘 당직의 그늘이 있었고 입술은 마른 채였습니다. 의사는 제게만 시선을 두고 짧게 물었습니다. 한 번 수술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천이 젖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딸이라던 여자는 말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두굽이 한 번 삐끗했고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수술실 안내등이 위에서 빨간 불로 켜졌다가 초록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그렇게 조용한데 복도에서는 숨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서명펜을 받자 끝을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자가 종이에 먹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소리보다 서류가 빠르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서류로 제 자리를 되찾을 생각입니다. 그 병원에 오기 전까지 저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챙기고 버스를 타고 일터에 나가 하루를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울렸을 때도 저는 시장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고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었고 그 번호는 늘 좋은 소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인데 가족이 다 멀리 있어서 당장 올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가 제 옆을 지나갔고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시장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제가 가야 하냐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이름을 물었고 어느 응급실인지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르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바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은 커튼 안쪽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는 짧게 상태를 설명했고 간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성함부터 적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적었고 연락처를 썼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병실은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도 밤이 깊어질 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화로만 상태를 물었고 결정할 일은 없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고 차트를 옮기고 약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자연스럽게 한 주가 되었고 한 주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은 병원 어디에도 크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늘 간병하시는 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르신 손을 놓지 않았고 밤마다 호흡 소리를 들으며 의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무거운 서류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 아침은 늘 기계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초침보다 먼저 그 소리가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햇빛이 침대 난간에 걸렸고 저는 그 빛을 보며 밤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어르신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고 이불 끝을 다시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살결이 전날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차례로 들어왔고 저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수치를 읽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말을 꺼낼 타이밍을 조용히 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떠올라도 바로 입 밖으로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괜히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회진이 끝나면 침대 옆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죽이 담긴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고 어르신은 눈을 아주 조금 떴습니다. 저는 그 틈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뜨는 동안 손목에 힘을 줬고 입가에 닿을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숟가락이 닿는 순간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고 저는 더 천천히 다음 숟갈을 떴습니다. 병실에는 씹는 소리와 모니터음만 남았습니다. 낮이 되면 보호자 방문 시간이 표시판에 떴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도 있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더 많았습니다. 오는 날에는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구두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옆에 서서 차트만 확인했고 몇 마디 안부를 형식처럼 건넸습니다. 어르신 손을 잡는 시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사진을 찍듯 고개를 숙였다가 전화가 울리면 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침대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호출벨 위치를 손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간호사실에서 약 봉투가 왔고 시간표를 다시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몇 시에 어떤 약인지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고 조명은 낮아졌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어르신의 호흡이 잠시 불규칙해졌고 저는 바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벽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공간이 늘 제자리였습니다. 이런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이 구분 없이 쌓였고 날짜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병실을 한 번도 비우지 않았지만 결정의 말은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 사실이 그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병실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나중에 제 손에 서류를 쥐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호자 방문 시간은 항상 병실 벽에 같은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외우듯이 보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거의 오지 않았고 대부분은 오후 늦게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저는 자연스럽게 병실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구두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누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면 공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섞이고 병실이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침대 옆에 서서 어르신 얼굴을 잠깐 보고 차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 말대로 그 질문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물티슈를 접었다 폈습니다. 어르신 손을 잡는 시간은 늘 몇 분이었고 사진 한 장 찍듯 고개를 숙였다가 곧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통화하러 나간다며 문을 열었고 그 문은 곧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잠깐 들렀다 간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데우며 그 말을 들었고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결정할 이야기가 있을 때만 그들은 길게 앉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면 의자에 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침대 옆에 서서 말을 삼켰고 물병 뚜껑만 여닫았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마치며 보호자분과 상의하시고 결정되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 말의 끝은 항상 저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면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어르신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체온을 느끼며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 헷갈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보이지 않았고 저는 간이 의자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잠결에 손을 움직이면 저는 바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결정은 늘 저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병원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그저 하루를 넘기는 힘으로만 쌓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만 사람이 나타나는 날들이 이어졌고 저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차트는 늘 침대 옆에 고정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위치를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면 간호사는 차트를 침대 난간에 끼웠고 종이가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들고 침대 옆에 서 있다가 무심코 그 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이름란이 비어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간호사가 바쁠 때면 빈 칸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바뀌어도 그 칸은 늘 같은 상태였습니다. 연필 자국도 볼펜 자국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차트를 바꾸며 그 칸을 다시 확인했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멈춤을 보지 않은 척하며 물병 뚜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다시 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길게 남았습니다. 회진 때 의사는 수치를 읽고 치료 방향을 말했지만 보호자 이름은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 늘 같은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보호자분께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벽은 늘 차가웠고 제 어깨를 조금씩 굳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간호사실에 들러 약 봉투를 받을 때도 차트는 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차트 위를 다시 보았고 빈 칸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결국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이름은 언제 적히나요? 제 목소리는 의도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차트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직 가족분이 정식으로 확정이 안 되셔서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번거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차트의 빈 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칸이 그저 종이 위에 공간이 아니라 제자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새 모니터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호흡을 세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차트는 또 같은 자리에 있었고 빈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실에서 제가 있는 자리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결정의 순간에서 항상 밀린다는 것도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리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다르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 이름을 부르던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호칭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간병하시는 분께 이렇게 시작되는 말은 늘 필요한 말만 남겼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되면 의사와 간호사는 차례로 병실에 들어왔고 저는 늘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수치를 읽어 내려갔고 간호사는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의사의 입술만 보며 말이 끝나는 지점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삼키게 됐습니다. 괜히 지금이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에는 설명이 끝나면 의사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봤는데 그날 이후로는 차트를 덮고 바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준비할 때도 말은 점점 짧아졌고 손동작만 익숙하게 반복됐습니다. 주사기가 통에 닿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어르신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다시 온 의사는 상태를 말하며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전에는 이어지던 설명이 그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눈으로 숫자만 따라가듯 읽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대답처럼 느껴져서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러 물어볼 일이 있어도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전화 받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제 목소리를 넣기에는 공기가 빽빽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벨이 울렸을 때도 간호사는 급히 들어와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한 발 물러나 벽 쪽에 섰습니다. 처치가 끝난 뒤 간호사는 나가며 보호자분께 설명드릴게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병실 안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어서 그 말만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명은 늘 전화로 먼저 이루어졌고 문은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면 병실에는 기계음과 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 쌓이자 말투는 더 건조해졌고 눈길은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노골적으로 밀어내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항상 제 앞에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병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그때는 말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중에 서류를 꺼내게 만들 줄은 아직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회진이 평소보다 늦게 끝났고 병실 조명이 일찍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잠들어 있었고 호흡 소리는 조금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며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뒤에야 상대가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병원 이름을 말했고 오늘 들은 설명을 짧게 전했습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에 상대 쪽에서는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어서 동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확인을 자주 물어본다는 말도 같이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숨 같은 소리가 짧게 흘러나왔고 이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 건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가 신경 써?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 있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돌아온 말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괜히 앞서가지 마. 우리가 결정할게.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고 알겠다고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휴대전화를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한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모니터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어르신의 숨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할 때도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께 설명드릴게요. 라는 말이 다시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방금 통화에서 들었던 말과 겹쳐 보였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건 늘 제 몫이었지만 결정은 아니라는 선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선이 말로 그어졌다는 게 그날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먼저 걸지 않게 되었고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병실에서 해야 할 일만 차분히 반복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위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병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켜두고 어르신 숨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멀어지면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펜을 쥔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회진 시간과 의사가 했던 말들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기억나는 표현만 짧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 11시 회진, 수술 가능성 언급, 보호자 연락 필요. 그렇게 쓰고 나니 병실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간호사가 했던 말투와 전화를 들고 나갔던 시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설명은 전화로 진행, 병실 밖에서 통화, 문 닫힘, 짧은 문장들이 페이지를 채워가자 기억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병실을 지키고 밤에는 기록을 하며 하루를 2번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조금 나아진 날도 조금 나빠진 날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 적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보호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도 세어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첩을 덮지 않았고 하루치 기록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나면 어깨가 조금 무거워졌지만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뒤로 병실에서 들리는 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머무름이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지는 평소보다 인원이 많았고 병실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침대 옆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차트가 펼쳐지는 소리와 펜으로 줄을 긋는 짧은 마찰음이 병실 안에 남았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읽으며 고개를 한 번 들었다가 다시 차트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이제는 수술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병실 안에 놓이자 기계음이 잠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없어서 침대 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으며 시기와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간호사는 옆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고 전문 용어가 몇 번 지나갔지만 중요한 말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이 나오자 의사는 고개를 들었고 시선은 저를 스쳐 지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붙잡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진이 끝나자 의사들은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늦게 들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르신의 호흡 소리와 모니터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결정의 단계로 들어왔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보호자분께 연락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에는 가족 누구도 병실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회진 시간을 적고 의사가 했던 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검토 시작, 보호자 상해 필요.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수첩 위에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복도 불빛이 조금 더 어두워졌고 병실은 낮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다가 손등에 남은 주사 자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손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서명할 수 있는지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수술이라는 단어는 이미 제 하루에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병실에서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은 노크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간호사는 파일 하나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수술 동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파일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가 탁자에 닿으며 짧은 마찰음을 남겼습니다. 이건 보호자분께 설명드리고 서명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말은 아주 차분했지만 병실에서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고 어르신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조금 느렸습니다. 간호사는 다음 말을 잊지 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서류 가장자리에 적힌 글자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수술 방법과 예상 시간, 위험 요소가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나는 소리가 병실 안에 계속 남았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분 오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은 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곧 연락드릴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파일을 다시 정리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류는 탁자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병실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도착, 보호자 서명 필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 끝이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서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서가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스탠드 불빛만 남아 조용히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수술 동의서가 펼쳐진 채 움직이지 않고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마다 전문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줄 사이 여백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보호자 서명란이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서명칸 아래에는 날짜를 적는 줄이 같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손에 쥔 채 서명란 위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펜 끝은 종이에 닿지 않은 채로 가만히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병실에서는 모니터 불빛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호흡은 조금 느린 리듬으로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보호자 성명이라는 짧은 네 글자가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펜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올리며 손가락 위치를 조심히 바꿔 잡았습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바퀴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병실은 다시 아무 말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와 회진 시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뒤에도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탁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덮지 않은 채 펜만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그대로 둔 채 아침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침 회진 전 병실에는 커튼 사이로 흐린 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에서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밤새 덮지 못한 서류를 접어 탁자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가 오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간호사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열며 밝지 않은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드린 수술 동의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말과 함께 간호사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간호사는 서명란을 손으로 짚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호자분 성함과 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아침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관계 확인이 어떤 뜻인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분이 오시면 같이 설명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곧 연락이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간호사 표정에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침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방금 들은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왔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병실 탁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를 열자 여러 장의 종이가 차례로 보였습니다. 저는 맨 위에 놓인 입원 관련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와 병실 번호, 담당 의료진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보호자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칸처럼 보였던 그 공간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류로 돌아와 보호자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과 관계를 적는 칸이 정확히 구분되어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전에 적어두었던 메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회진 날짜와 의사가 했던 말, 간호사 통화 시간까지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과 눈앞의 서류가 조금씩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 하단이 발급 기준과 확인 문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관계 확인은 공식 서류 기준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의미를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닫자 종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류를 볼 때마다 보호자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칸이 곧 결정의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병실을 잠시 비우겠다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파일에 넣는 손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병원 특유의 냄새가 잠깐 멀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고 바닥의 타일 무늬를 자꾸 세게 됐습니다. 동사무소 건물 앞에서 잠시 서서 출입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을 여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져 손바닥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는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 앞에 서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항목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나오는 짧은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가 불릴 때까지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신분증을 건네고 용도를 묻는 질문에 병원 제출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동안 종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창구 안을 채웠습니다.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름과 관계가 정리된 글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반으로 접지 않고 그대로 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고 글자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은 서류를 가방에 넣지 않고 끝까지 손에 쥔 채로 움직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르신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가 쪽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낯빛이 바닥에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까 받아온 서류를 조심히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접히지 않은 채로 서류 파일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술 동의서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자 종이 가장자리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먼저 수술 동의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보호자 성명이라는 글자가 적힌 칸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읽었습니다. 이름과 관계가 정리된 글자들이 정확한 순서로 놓여 있었습니다.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실 안은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술 동의서 옆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겹쳐 놓았습니다. 두 종이가 어긋나지 않게 손으로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 보호자라니 이제는 빈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서류를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낯빛이 가라앉으며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서류를 다시 한번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술 동의서 위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빈칸으로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름과 관계가 차례대로 정리되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손바닥 위에서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전 손목을 잠시 세웠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병실의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호흡 소리는 낮은 리듬으로 제 손등을 지나가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보호자 성명란에 눈을 고정한 채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의 첫 글자를 적는 순간 종이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이어 적을 때마다 펜 끝의 마찰음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서명은 흔들리지 않게 한 줄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날짜를 적는 칸에 오늘 날짜를 또박또박
채워 넣었습니다. 펜을 들어 올리자 서명란은 더 이상 빈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파일 안에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고 결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함께 들어왔고 차트는 의사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보호자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봤지만 의사의 시선은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서명된 동의서를 확인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자 성명과 관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병실 안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류가 놓이는 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잠시 손을 멈췄고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서류를 나란히 둔 채 기다렸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관계란을 다시 읽었고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낮은 형광등 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은 채 글자를 하나씩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는 차트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의자 옆에 서서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 하단에서 손을 멈췄고 관계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속으로 넘기지 않고 소리내어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와의 관계, 직계가족. 그 문장은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병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한 번 더 관계란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 위에 잠시 머물렀고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변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확인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병실에서는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지나치지 않고 서류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보호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병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다시 한 번 이어진 뒤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 이름과 담당 부서를 차분하게 먼저 전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확인을 위해 보호자께 전화드렸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공백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관계란을 다시 확인하듯 읽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호자와의 관계가
직계 가족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동안 병실 안에는 다른 소리 없이 기계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기다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만 짧게 남긴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기는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였고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다시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다시 모아 탁자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호사는 전화기를 파일 옆에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는 누군가 설명을 이어야 할 것 같은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 맨 위를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란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질문도 확인도 아닌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류가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수술 일정을 차트에 적으며 다음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시간과 준비 사항이 차례로 언급됐고 말은 모두 저를 향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서서 그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호출하거나 다시 확인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호명되는 보호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말을 짧게 남겼습니다. 그 말 뒤로 병실 안에는 불필요한 소리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파일에 넣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하신 점 있으면 말씀 주세요. 라는 말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는 목소리보다 서류가 앞섰고 그 서류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복도 소음이 문 밖으로 밀려나가고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리된 서류 파일이 그대로 남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르신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불빛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담요 끝을 조금 고쳐 덮고 손을 다시 난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실 안이 순서가 분명해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남아야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명은 늘 병실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전화는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말할 때도 시선은 항상 제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말만 차분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질 때마다 서류 파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병실의 정적은 이전과 달리 비어 있지 않았고
결정이 정리된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의 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낮아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소음도 어느새 멀어져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수술 동의서 파일이 정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보호자 성명란에는 이미 적혀 있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급히 적은 흔적도 머뭇거린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적힌 날짜 역시 번지지 않은 채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어르신의 호흡과 기계음만 겹쳐 들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파일 안에 넣고 끝까지 닫았습니다. 파일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병실 안에 잠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호자라는 말은 확인이 아닌 호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병실에서 보호자를 찾을 때 그 말은 항상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다른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보호자란에 남아있던 이름은 말이 없어도 모든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